즐거운 오후 즐겁게 삽시다. 오늘도 청음 스튜디오 대표 우리 최명철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 감독님 나오실 때가 기다려졌어요. 예.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조금 더 해드렸으면 하고 좀 이 섭섭한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으시죠? 가끔씩 한번 하실 때 보면은. 예, 그렇죠. 그 짧은 시간 내에 네. 이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느 또 시기가 지나면 다시 다시 한번 또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거대한 산 가요계 진짜 가왕다운 가왕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분은 66년도에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대단하죠. 나이가 어디로 갔는지 목소리도 변함이 없고 체격도 그 지금 연세에 비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할 정도로의 체력을 갖고 계시다는 분. 이야, 그죠. 지금 한 76세 됐죠. 좀 있으면 80이에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이 20, 30대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체격을 갖고 있대요. 누군지 지금 감 잡으셨을 거예요. 자, 나훈아 씨입니다. 야, 이분은 진짜 본명이 최홍기, 같은 종씨네요. 예, 맞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 47년생이니까 그렇게 되셨네. 일은 76세. 뭐 좀 넘으셨어요. 예. 5세, 6세. 예. 야, 이 70년대 일단은 한국 가요계 아이콘이자 70년대 남진, 나훈아 이 두 사람이 거의 휩쓸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음. 틀면 이 이 방송에서 틀면 나오나 이 방송에서 틀면 남진. 네. 근데 거의 두 분이 또 같이 맞붙어서 피아노 하나 놓고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예, 그렇게 그럼, 인기가 좋았었어요. 예. 이야, 히트곡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수들보다 나와 있는 가수들 중에서 1위래매요. 1위요. 맞습니다. 뭐 신곡이 나왔던 본인이 부른 노래가 음반이 지금 1위래매요. 예, 맞습니다. 노래방에 나와 있는 음악도 나훈아 씨 노래가 제일 많겠네요. 자기 곡으로 쓴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작료도 엄청나지만 또 그 심수봉서부터 그 유명 트로트계의 여자 가수 남자 가수 좀 곡 중곡까지 하면 엄청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작료는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대단해. 근데 도대체 이분은 만나보셨잖아요. 이분 노래에 녹음하신 게 우리 음향 감독으로 녹음하신 곡이 몇 곡이나 되세요? 거의 한 70% 정도는 녹음을 이제 했고, 와우. 예. 우리 최병철 감독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분 노래 70%를 거의 뭐 했다 그러면은 뭐 3분의 2는 이분 노래를 음반을 하신 거예요. 지금이야 뭐 많은 젊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하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스튜디오가 네. 대한민국에 이런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녹음을 하려면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손에서 전부 다 녹음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가수가 이제 이렇게 음향 감독이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본인 그죠? 손에 이겨서. 근데 이제 가수보다는 이때는 이제 그 입김이 누가 셌냐면 작곡가가 셌어요. 자기 곡에 대한 음향 감독. 본인이 작곡도 한 곡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 작곡가는 임종수 선생이 많이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훈아 이분이 씨는? 그 나훈아 씨 곡 대동강 편지. 그다음에 임종수 씨는 뭐
조항조 남자라는 이유 네, 네. 그다음에 하영수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알려졌던 분이죠. 그래요. 일단은 뭐 하수영 씨의 그 아내에 바치는 노래도 그 하수영 씨도 하수영 씨. 예, 예.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 하수영 씨 그 노래도 임종수 씨 곡이지만 하수영 씨 잘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예, 일찍 들어갔어요. 참 안타까워요. 자, 그건 그거고. 오늘은 나훈아 씨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나훈아 씨 노래 처음 발표했었을 때 노래가 천리길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셨대죠. 예, 예. 천리길로 데뷔를 했었죠.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나왔죠. 지금 나훈아 씨 제일 첫 번째 곡을 녹음하신 게 뭐예요? 대동강 편지였죠. 이거 때문에 난리 한번 났죠. 대동강 예, 예. 편지. 난리가 이거 났죠. 한번 이거 만들자마자 금지 이 곡으로 나오지 않았었는가요? 예, 금지곡으로 나왔죠. 이게 왜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조사가 나와가지고 이 가사 내용이라든가 이게 무슨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네. 남쪽에서 이런 가요 자체에서 민중을 선동하는 이런 왜 작품 북쪽에 아니에요? 예, 북쪽에 있는 대동강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가사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대동강아 뭐 이러고 그립다 을미때야 을미때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닌데 이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그렇구나. 네, 네네네네 대동강. 대동강 편지 전두환이었어서 그 당시 안기부에서 네네네네네. 이거 다 한번 조소를 다 한 번씩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잠시 81년도에 나온 거니까 그랬을 거예요. 예, 잠시 방송 출입 금지를 해라. 네, 그다음에 이 노래에 대해서는 전혀 항구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러다 이제 바로 풀렸어요. 이때 우리가 듣기로는 아마 이북에서 네. 제스처를 좀 보낸 것 같아요. 이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있고. 평가를 좋게 해서 정부 쪽에 네. 많이 우호적인 답변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때문에 남북 적시자 회담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들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예,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노래가 이제 한 1, 2년 히트를 하는데 그 당시에 1984년도에 네. 북한에 큰 홍수가 났었어요. 홍수 났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부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지원을 해줬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남북 적십자 회담 하기 전에 네. 우리 한번 문화 행사를 같이 한번 해보자 한 게 이제 각 북한에서 50명, 남한에서 50명 해가지고 이틀씩 평양에 가서 공연하고 평양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또 공연하고. 예, 공연하고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처음에. 그게 이제 남북 이산 가족 처음으로 묶어 튼 거예요. 예, 이제 물꼬를 튼 거죠. 야. 분단 이후 최초로 문화 공연을 한 거예요. 네. 이때 나훈아 씨가 올라가셨었죠? 예, 올라갔습니다. 북한으로. 예, 그 당시에 사회자는 김희갑 씨가 올라갔고, 김희갑 선생이 봤고. 예. 그다음에 무용단, 그다음에 국악인들 나오나 몇몇 가수들이 음향 감독으로는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최병철 감독님이 예. 음향 감독으로 가셨고. 예, 그 당시 전부 다 플레이백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네. 녹음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판문점에서 다 진검사 받고 그렇죠. 이제 판문점이 이게 우스운 게 우리 군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요. 유엔군이 다 검사를 해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유엔군한테 다 검사 받고 거기서 개성까지 버스로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개성에서 이제 열차 타고 평양으로 들어갔죠. 야, 참. 어쨌든 히트곡이 워낙 많은 분이라서 그러면 이 대동강 편지 나훈아 씨의 그때 나왔던 그 목소리. 예,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더. 네. 이
곡에 들어가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게 그 원래는 대금을 집어넣기로 했는데 네네. 이게 그 대금을 트라이 하다가 이게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공교롭게 일본 악기 샤쿠아치라는 샤쿠아치 맞아요. 네네. 대금 퉁수 소리 비슷한 소리 비슷하게 샤쿠아치 소리가 그렇게 해서 나오죠. 녹음한 또 기억도 나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나훈아 씨의 대동강 편지를 여러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음반입니다. 내가 왔다 흘릴 때야 내가 왔다 우편이 편지 속에 한 세월을 묻어놓고 지금 낯설은 나그네 들어 실갱이 고향길이 찾아왔다고 못본 채 멀어 못 본 채 멀어 안겨치려 대동강아 내가 왔다 우병우야 내가 왔다 주선이 헛봉투에 너의 얼굴 눈보라 지던 밤 밝었던 밤 울면서 떠난 길이 돌아왔다고 못본 채 하네 못본 채 하네 대동강 편지 진짜 참 이 노래도 북쪽에 사시다가 남쪽에 내려와 사시는 이산가족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러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이 지역 대동강 쪽에 살던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강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야, 이 참, 이 노래 나오고 뭐 진짜 이분은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전 세계적으로 슈퍼스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불러야죠. 참 한국의 그 슈퍼스타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병철 음악 감독님도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셨잖아요. 예예. 당시에 그 일본의 유명한 뭐 프로듀서라든지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 일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구 레코드 같은 대형 레코드 회사인데, 어허. 엔카 전문이죠. 우리는 트로트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엔카라고 그러죠. 엔카라고 하는데 그 데이지쿠라는 전통적인
음반 회사에서 네. 나훈아 씨를 일본에 이제 진출을 좀 해보고 싶다 오호.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제 조인이 된 거죠.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 저 최병철 감독님한테 먼저 연락이 연락이 왔군요. 와서 그래서 그거를 나훈아 씨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 이제 프로덕션 쪽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몇 번 일본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이제 계약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성사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녹음을 하러 왔는데 네. 그 프로듀서가 네. 한 스타디오 그 스케줄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6일 쭉 잡아놓고 일요일 날 이제 일본으로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네. 녹음을 하는데 첫 번째 날 한 두 곡 나훈아 씨 하는 걸 들어보더니 네. 중단을 하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어허. 나훈아 씨는 일본 말을 잘 모르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두 번째 날에도 한 세 곡 정도 딱 부르는 거 보고 또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나훈아 씨는 컨디션이 좋은데 뭐 진짜 그냥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왔었는데 한 3, 4일을 그렇게 캔슬을 시키더라고 일본 프로듀서가. 네. 그래서 이거 나도 기분이 나쁘고 끝까지 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아니 나훈아 상이 노래를 하는데 이건 일본 사람들이 들을 건데 한국 사람 듣는 것처럼 노래를 자꾸 꺾으면서 하더라. 노래를 이렇게 그 꺾으면서 하는 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알아듣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나훈아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음반이 발매가 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나오는 건데 일본 말로 하는 건데 그렇게 노래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상의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5일째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꺾는 창법을 네. 다 빼고 한 거죠. 그리고 오케이 되는 거 같은데 프로듀서가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6일째 또 한 번 하는데 안 되겠대. 왜냐하면 나훈아 씨의 그 꺾는 창법이 없으면 나훈아가 아니고 네. 그걸 빼니까 그것도 또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데이지쿠에서 음반은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리 성공을 못하고 아마 계약 2년인가 3년인데 1년 만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에서 공연도 안 하고 어허. 아마 지금까지 일본에서 공연 뭐 큰 공연 안 했을 거예요. 큰 공연 안 했어요. 네, 대신 이제 모창 가수하는 가수들이 예. 많이 갔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안 좋게 생각하고. 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일본에서는 대히트가 됐어요. 곡들이 많이. 곡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그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데이지쿠 엔카의 그 프로듀서가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프로듀싱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편견이라든가 잘못 생각한 거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네. 그냥 그대로 밀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프로듀싱 체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어쨌든 뭐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나훈아 씨는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자타공인이죠 이 사람. 뭐 공연한다 그러면 뭐 10분도 안 돼서 매진이 돼 버리니까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 연세에 또 그 스텝하고 뮤지션을 제일 챙기는 가수로 알고 있으면 돼요. 최고의 가수래요. 그러니까 많이 챙긴대요. 뮤지션들이 불편함 없이 불편함 없이 그 다음에 그 개런티도 푸짐하게 해주고. 공연상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사제 털어서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태프들도 숙소를 최고급 자기하고 묵는 호텔에서 똑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됨됨이 인성이 굉장히 올바르신 분이다라고 소문은 나 있어요. 네, 뭐든지. 맞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훈아 씨의 노래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즐겁게 삽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즐거운 오후 즐겁게 삽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훈아 씨 노래 직접 이제 음악 감독을 하고 프로듀서도 하셨는데 우리 최병철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동강 편지가 81년도에 나온 게 이게 음반 두 번째 음반이었나요? 그때 김지민 씨하고 이현하고 첫 번째 나온 앨범이었죠. 이게 그때 나온 게 이제 첫 번째 앨범이고 82년도에 나왔던 노래 잡초라는 노래. 예, 예. 이 노래도 음반 작업하셨죠? 예, 예. 이게 이제 3집 앨범이에요. 예, 3집 앨범인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안타 프로덕션에 네. 있던 편곡자 김기표 씨라고 네. 그때 그 검은나비의 그 리더죠. 네. 그리고 거기에 프로듀서하고 만든 곡이 잡초지요. 이 잡초가 나중에 나온 노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편곡을 또 해서 또 다시 나왔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에 아마 그 나훈아 씨가 그것을 각색해서 다시 만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작사 작곡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야, 참 이 뭐라 그럴까?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이 나훈아 씨는 이 별의별 스캔들이 많아요. 응? 그 나오지도 않고 뭐 나오지도 않고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그게 좀 많이 그렇게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아마 그 본인 관리가 철저히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거를 못 본대요. 어디 걸어 다니는 것도 못 보신대요. 식사하는 것도 못 봐요. 밥 먹는 것도 못 본대요. 그 희한하죠. 근데 뭘 이렇게 숨기고 밥을 먹나? 어떻게 분장을 하고? 아니 유명 가수들하고 내가 식사를 몇 번 같이 해보면 특히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식당을 알아보고 자리 미리 알아보고 뒤로 들어가시나? 뒤로 들어갈 때도 있고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 없을 때 미리 연락 줘서 바로 들어가서 나오고 어허. 뭐 식사 끝나고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야. 공연 같은 경우도 나갈 때 팬들이 뭐 아우성 치고 있을 때 일단 가짜 더미 조용필 씨 내보내고 쫓아가게 하고 뒤에서 차 타고 나가고 이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나훈아 씨도 있고 그 반에 남진 씨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렇죠. 식당에 가서 이번에도 뭐 스캔들이 일어났었죠. 뭐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뭐 그랬다는 네. 얘기도 있고. 뭐 그냥 다 인사하고. 네. 근데 이 나훈아 씨, 조용필 씨 몇몇 가수들은 그런 대중적인 활동을 절대 노출 안 시키는 걸로 대단해요. 유명하죠. 그래요. 자, 80 그러면 이 노래 2년도에 나온 나훈아 3집 앨범 잡초 본인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직접 한번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음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잡초 듣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국이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알고는 불안해 밥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놈들이 이름 모를 잡초야
꽃이라면 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적절하네. 하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돈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는 뭐를 잡쳐야 한 송이 꽃이라면 형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작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작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작초라네. 자, 나훈아 씨의 이제 잡초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지금 이 노래 들으셨을 때 누가 음악을 했다고 그랬죠? 검은나비의 리더 그 김기표 씨라고 그룹 사운드가 했네요. 예, 그룹 사운드 그쪽 팀들이 연주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연주해서 이게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예. 편곡이 돼서 나왔어요. 다시 편곡했을 거예요. 예, 그 편곡한 음악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예. 확실히 편곡해갖고 다르죠.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면. 예. 그 당시에 곡은 나훈아 씨 곡이지만 음반 발매 그 음반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음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시 녹음해 버리고. 다시 그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곡을 다시 한번 나하고 녹음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서부터 뭐 창밖의 여자, 허공 이런 게 전부 다 레코드 회사에 그 귀속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저작료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본인이 작곡을 다 했는데도. 본인이 작곡한 것도 있고 자기 음반 가수한테 있는 저작권 수입이 전혀 없는 거죠. 없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한 3년을 거쳐서 나하고 녹음을 다시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 기억 다시 살려가지고 연주자 불러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나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슈퍼스타 최고의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자 최고의 슈퍼스타 나훈아 씨의 곡을 갖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최병철 감독님은 요즘 이곳 LA에서 드림 미디어 콘텐츠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돕는 기술, 성도의 마음을 여는 소리. 사실 이 음향을 가지고 지금 선교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각 교회 뭐 이런데 세팅 다 해주시고 컨트롤 다 해주시고. 예. 이게 이제 목사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게끔 세팅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내 그 특별 사역자가 없이 그 설교하시는 분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특별한 엔지니어 없이 프로 소리를 내는 사운드를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와이파이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선교를 하고 있죠.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323-643-3033, 323-643-3033으로 드림 미디어 콘텐츠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또 멋진 음악 또 소개해 주시고 가수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예. 자, 나훈아 씨의 신곡 중에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노래 들으면서 우리 최병철 감독님 가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꿈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그냥 푹 빠졌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엄마가 더 신났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온 사방이 난리예요. 난생처로 모습 바르고 물방울 타요. 멋도 부리고요. 상상도 못했던 깜짝 이벤트로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제 나도 짝 있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까지 하려고요. 올가을에 하려고요. 결혼식에 꼭 오세요. 네, 즐거운 오후 즐겁게 삽시다. 이 시간은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최고급 고기하면 아리수, 냉면도 아리수, 맛있는 음식하면 아리수, 비치와 오렌지 돌포 아리수로 오세요. 장례하면 떠오르는 한국장의사,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한국장의사. 병명 없이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 신제품 영양칠보석 메트로 기력회복 백세건강 누리세요. 영양칠보석. 시티센터몰 2층 푸드코트 내 지글지글 분식, 신용의 상징 유한야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즐거운 오후 즐겁게 삽시다. 끝곡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진의 노래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방송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근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